황교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하도 그저 이분이 그냥 여론을 몰고 다니셔요.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얘기죠.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. 그분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한 게 없다. 이제 이런 논리를 얘기했다가 좀 난리가 났죠. 법학자 법률가인데 그 어떻게 관련 법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에 우리 근로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했을 때도 그런 생각도 왜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곤욕스러워했습니다. 이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황 대표가 경제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경제를 잘 모르는 이게 거 경제를 잘 안다 모른다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. 사실은 예. 뭐 이분이 뭐 근로기준법이나 ILO에 있는 헌장 자체를 뭐 숙지했다 문제를 넘어서서 예. 이분이 나름대로 그 대선 후보라는 분 아니십니까? 예. 그리고 자한동에서는 예. 뭐 자우지가 유일무이한 네. 그런 이제 후보자로 될 것으로 네. 지금 뭐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분이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거 세계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? 네. 전 그런 점이 더 걱정스럽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도 외국에 있는 많은 노동계 인사들이 볼 때는 한국의 예. 어떤 노동 수준이라든지 또는 노동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구나라는 예.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다양한 말로 이슈를 끌고 다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네. 그걸 언론의 초점을 받으니까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겠죠. 예. 그러나 좀 준비된 말을 해야 됩니다. 음. 그리고 본인이 가진 말 하나가 네.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무겁게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예. 준비된 발언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아요. 지금 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. 황교안 대표님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서 모르고서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다만 이 산술적 그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. 예. 그 안에 있는 체계를 외국인과 그 내국인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 해석을 해서 우리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의 본질은 이래요. 지금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외국인 근로자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문정권의 반기업 그 정책 때문이다. 네네. 이 안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잘못 해석돼서 나왔다. 전 이렇게 잘못 해석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아니, 정확하게.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. 해석을 어떻게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. 자, 국회에 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우리나라 국격이 흔들립니다.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렇고 완전히 노동을 생존의 어떤 기초가 되는 곳으로 보지를 않고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. 예. 너는 질이 어떠니까 너는 더 낮게 주고 너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 이거는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우리 한국당에서도 이 여기 노동법에 대한 게 계류가 돼 있습니다. 근데 내용은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. 그러니까 정당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. 어느 게 옳다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예. 이 부분의 얘기를 우리 당 쪽에 있는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. 다르다는 얘기는 임금이 좀 계층이나 모르면 왜 그러냐면 외국인 예. 근로자들이 오면 우리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제공을 하잖아요. 그러니 출퇴근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똑같은 임금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산술적 계산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. 그런 산입 내용을 달리해보자는 것이지 예. 절대적인 임금의 차별을 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. 네. 산입 근거를 좀 자세히 좀 잡아보자는 것이죠.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. 이거는 노동 차별입니다. 더군다나
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또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노동 차별에 대한 이런 말을 쥐게 해버리면 네. 다른 나라의 뭐 우리가 다른 나라 눈치를 보고 살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당연히 떠올리게 될 겁니다. 자, 얘기가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를 그건 한다니까요. 최저임금 제도하고 주 52시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유예경을 준다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갖고 갔으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. 적어도. 그러니까 방향의 탄력성을 가지고 조절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잘 해결해야 된다.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. 동의를 하는데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. 이것도 확실한 얘기입니다. 제가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 이 발언 이후에 그 아들 스펙 때문에 또 잠깐 논란이 좀 있었어요.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내용은 아실 것 같고 숙명여대 가셨다가 어떻게 묘하게 또 자기 아들 자랑이 결국 돼버렸는데 이제 이런 그 아들 스펙에 관한 부분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꾸 지금 어떤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요. 요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? 저는 이제 네.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회라는 곳과 또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예. 본질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. 예. 그래야지 어떤 개인의 뭐 신상 털기라든지 네. 또는 개인이 가진 어떤 단점을 공격하는 이 네거티브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.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소화돼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좀 너무 이런 것에 좀 가십거리에 너무 집중화돼 있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러고 싶어요. 좀 정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좀 말을 좀 무겁게 하시고 네. 그 다음에 좀 우리 정치에 있는 우리 정치에 안에 있는 분들은 좀 가십거리가 될 얘기를 하더라도 좀 비판을 짧고 그리고 빨리 정리하는 좀 네.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기원 대표가 말만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사선에 네. 이게 항상 말이라는 게 이 중앙 사선에 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논란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의도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KT 취업의 특혜 채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. 그럼 거꾸로 제가 이렇게 제안할게요. 그러면 그 아들 문영준 씨하고 황교안 대표 아들하고 특검 같이 한번 열어보자고요. 예. 그렇게 제안드릴게요. 국정조사를 하든. 그런 소모적인 거 하지 말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계속 논란거리가 되니까.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아까도 바램을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면 또 방어를 하죠.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좀 더 근본적인 과제로 넘어가자는 거예요. 근데 방어천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얘기해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. 그러면 또 감정을 갖고 야, 니 거 내 거 갖고는 뭐가 갖고 다르고 갖고 싸운단 말이죠. 이래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황교안 대표 아들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영준 씨하고 그 특검 하자는 거예요. 그러면 열자. 네, 알겠습니다. 그 특검을 해서 뭐 국민들한테 뭐 희망을 주겠습니까? 네, 여기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그 목포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일면서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지금 손혜원 의원 얘기인데요. 그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목포입니까? 이 발음이 잘 안 되네. 목포시장께서 공개된 문서를 편집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 손혜원 의원이 받은 건 보안 문서가 아니다.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손혜원 의원이 보안 문서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건데 이 그 박홍률 전 시장은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모포 MBC의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초점이 보안 문서 아니다 쪽으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중앙의 보도 매체들은
그 검찰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안 문서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서 봤을 때 손혜원 의원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정치권에서 엄청 뭐 시시비비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고 또 보고 계신지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까지 그때는 보안입니다. 근데 결정이 되면 그때는 빨리 공포를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어디 신도시를 만든다. 그러면 어디가 될지 준비 중이다. 그럼 공포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보안 문서예요. 근데 결정이 됐어. 그럼 빨리 얘기를 해줘야죠.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게 더 결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문화지구거든요. 문화지구. 근데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재개발 지구를 가야지. 이 문화지구로 가면 개발 못해요. 오히려 보존되고 못 하나 박을래도 다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. 제가 봐서 문화지구의 어떤 건물이나 이거를 샀다고 해서 참 이 사람이 투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죠. 이건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거 계획 중인 걸 가지고 활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러나 이 보면 전 손혜원 의원이 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진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지키고 거기를 왜냐하면 문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이 안 따라주면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장이 길고 커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민주당에 계시다가 탈당하셔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데 너무 그 스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한 동기 때문인데 뭐 집을 수십 채씩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. 또 제가 봐서는 이래 손혜원 의원님께 전달된 그 문서 그거는 공청회 때 그 공개된 문서 그걸 요약해서 문 게 전 맞다고 봐요. 다만 그 안에 공청회에서 없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.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결정 전이냐 도시계획 결정 전이냐 결정 후냐 이 내용과 비슷한데 그 내용 그 보완된 내용들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되니 일반인들한테 공개 못하는 자료들 공직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그게 일부가 그 요약된 정리집에 들어간 거예요. 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겨냥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서 그 기소를 했겠어요? 그게 아니라 이미 모포 공무원들 진술을 다 확보한 상태로 나와 있고 또 말씀하신 데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 논란이 있겠지만 이 공청회 때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 비공개된 자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전 시장님 모포 전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퇴임하시고 그 정확하게 아마 모르고 계셔서 발언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. 만약에 그 내부 자료가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자기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그 정보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.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가정일 뿐이고 진짜 공청에 나왔던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했다.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혜원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검찰에서 기소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당당하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설치세요. 자, 그 설치는 이유는 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. 청와대가 대처 잘못하면 손혜원, 김정숙 여사 게이트가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얘기 나옵니다. 왜 그러니 그 배경이 있잖아요. 어쨌든 숙명여고 여중 거기 동창이고 국회의원도 그 김정숙 여사가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. 탈당 기자회견하긴 하는데 잘 아시는 홍영표 의원이 옆에 원내대표가 서 있어요. 이런 웃지 아니 초등학생이에요. 아니 원내대표 탈당하는 의원 옆에 가서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가지고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. 손잡고 나와가지고. 자 이런 걸 봤을 때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이런 게이트도 있는 거 아니냐?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. 아니 손혜원 의원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다른 시각적 접근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해 왔을 때 자기는 당당하지만
조사를 받겠다.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는 탈당을 하겠다.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생명을 스스로 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들이 동감을 해주고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한 거죠. 아, 네.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오늘 정리해 주시죠. 그러면. 국가를 네. 이만큼 시끄럽게 했으면 네. 이 정도면은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네. 너무 떠들고 너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청문회 때 우리 윤석열 그 총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확실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네. 제가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과 또 불필요한 논쟁은 예. 또 사소한 일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국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흠집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국정조사다, 또 새로운 뭐 게이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. 지금에 있는 우리의 과제들, 아주 산적한 과제들, 예. 지금 뭐 수출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? 또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내수가 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뭐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또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, 또는 우리 북한 비핵화 문제,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,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어떤 이익을 잃지 않고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, 이런 점에 좀 더 집중하는 좀 국회가 되고 그런 양 정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저희가 편집을 좀 이렇게 단락별로 좀 끊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제공키로 했습니다. 길면은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른 일을 하셔가면서 계속 듣기가 좀 어려워서 제 코너별로 나눠서 금주부터 편집했다는 말씀드리고요. 대본 없는 정치쇼 제가 6회였는데요.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채널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